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한국 보험 산업의 현재 모습이 아주 흥미롭게 그려지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애쓰는데 이게 또 오래된 법이나 관행이라는 단단한 벽에 자꾸 부딪히는 모습이거든요. 그거 마치 수백 년 된 고풍스러운 저택을 최첨단 스마트홈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것과 비슷하죠. 오, 스마트홈이요? 네, 집주인의 필요는 분명한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옛날 건축법에도 걸리고 배관이나 전선도 엉망이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와,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그럼 오늘 이 보험저택의 리모델링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꼼꼼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의 핵심 갈등은 결국 미래의 필요와 과거의 제도 사이의 충돌이에요. 고객의 노후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겠다는 토탈 라이프 케어라는 새로운 청사진이 나왔는데 기존의 의료법, 금융규제, 이런 오래된 업계 관행이라는 낡은 설계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보험사들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요? 합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일종의 건축 허가가 제때 나올지, 그리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설계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스마트홈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리모델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새로운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사망보험금 신탁이라는 제도가 작년 11월에 도입됐는데 와,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보험의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됐잖아요. 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죠.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걸 현명하게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품에 잠겨 경황이 없는 와중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맞아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건 보험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신탁회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계획을 미리 짜서요? 정확합니다.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미리 계획을 짜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지급하고 대학 입학하면 등록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해달라. 이런 식으로요. 돈을 주는 걸 넘어서 남겨진 가족의 재정적인 삶을 설계해주는 말 그대로 제2의 가장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만약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큰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면 그땐 어떡해요? 정해진 계획을 바꿔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이죠. 그런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자금 인출 같은 조항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단순히 금전지급이라는 보험의 1차원적인 역할을 자산관리와 보호라는 3차원적인 역할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홀로 남을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자녀가 아직 어릴 경우 이건 정말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장 부모님이 아프시면 돈보다 더 급한 게 간병인 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 설마 이 문제까지 보험사가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비가 4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돈이 있어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보험사가 어떻게 간병인을 구해준다는 거죠? 직접 고용이라도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법인보험 대리점, 그러니까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GA가 전문 간병인 중개 플랫폼과 손을 잡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회사가 있는데 자기들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제휴를 맺은 업체의 검증된 우수 간병인을 최우선으로, 그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흐름은 보험사들의 경쟁 무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 상품이 더 싸요, 보장이 더 넓어요, 이런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부모님 간병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같은 돈으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실제 삶의 문제를 누가 더 잘 풀어주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간병 대란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와, 정말 보험의 역할이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보험사들이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삼성생명, KB, 신한 같은 회사들이 시니어 케어, 그러니까 실버타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게 바로 보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규제 완화였어요. 규제 완화요? 네. 이전에는 실버타운을 지으려면 반드시 부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했는데 이게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라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땅을 빌려서도 지을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대형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계획이 정말 야심차더라고요. 그냥 실버타운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의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서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보험사가 고객의 노년 전체를 책임지는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돈을 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서 고객의 노년기 삶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죠. 보험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앞서 본 사망보험금 신탁을 통해 무덤 이후의 자산 관리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건강 데이터부터 자산, 주거, 의료까지 한 회사가 다 관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편리하겠지만 반대로 내 모든 노년의 삶이 한 회사에 완전히 종속되는 건 아닐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보편화될수록 개인정보 보호나 독과점 문제, 또 서비스 선택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혁신의 그림자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스마트홈의 청사진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골치 아픈 현실, 바로 낡은 건축법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 서비스 문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험사가 고객 건강을 미리 챙겨줘서 병원에 덜 가게 만들면 보험사도 돈 아끼고 고객도 건강해지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바로 현행의료법이라는 아주 높고 단단한 장벽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앱에 소속된 간호사가 고객에게 혈압이 높으시니 가까운 A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상담해 주는 것만으로도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인이요. 네, 심지어 건강상담 자체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고요. 아니, 그게 환자를 유인하는 건가요? 그냥 건강을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거잖아요. 법이 현실을 너무 못 따라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야심차게 내놓은 더 헬스 같은 앱도 결국 운동이나 식단 기록 같은 아주 기본적인 비의료 서비스에만 머물러 있는 거군요.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저마치 앞서 달려가는데 법은 수십 년 전의 기준에 멈춰서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보험료 인하라는 공익적 목표와 기존 의료계의 영역을 지키려는 법적 고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금융규제 쪽에도 비슷한 충돌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보험 파는 걸 방카슈랑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33% 이상 팔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걸 50%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른바 방카슈랑스 33%룰 완화 문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요즘 예대 마진 수익이 줄어드니까 잘 팔리는 인기 보험 상품을 더 많이 팔아서 비이자 수익을 늘리고 싶어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고요. 그렇죠. 주거래 은행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험업계 특히 중소형사들은 거의 결사반대 분위기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건가요? 금융의 쏠림 현상을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규제가 풀리면 은행 창구 직원들이 어떤 상품을 가장 먼저 권할까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회사 상품이겠죠.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성생명 같은 초대형사 상품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중소형사들은 은행이라는 가장 중요한 판매 채널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될 거라는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장은 편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인기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소수의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 동기가 사라지고 경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네, 결국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보험료나 서비스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이냐 시장의 다양성 유지냐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죠.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범퍼 문제요. 살짝 긁혔을 뿐인데 정비소에 가면 무조건 통째로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어김없이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 불합리한 범퍼 통갈이 관행이 보험료 인상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보험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콕 벌어집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범퍼 수리비로 나간 보험금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라고요? 네, 1조 3천억 원입니다. 와, 1조 3천억. 그 돈이면 웬만한 중견기업을 사고도 남겠네요. 아니, 살짝 긁힌 걸 전부 새 걸로 교체하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페인트 칠만 벗겨지는 등 7가지 유형의 가벼운 손상은 부품 교환이 아니라 복원 수리를 하도록 강제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범퍼 수리비를 최대 6.4%, 금액으로는 연간 80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800억 원. 그게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화가 나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단순히 정비업계의 잘못된 관행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1조 3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결국 나와 당신, 우리 모두가 내는 자동차 보험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 곧 내 보험료를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자, 리모델링의 청사진도 봤고 공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에 입주할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설계도와 입주자 안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보험에서는 바로 약관이 설계도일 텐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 설계도가 얼마나 읽기 쉬운지 평가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매년 하는 평가인데 보험 소비자들이 약관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KDB생명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가장 쉬운 약관을 쓰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양호 등급을 받았는데 딱 한 곳, NH농협손해보험만 37개사 중에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사실 약관 어려운 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약관이 어려운 건 그냥 좀 불편하고 짜증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가끔 약관을 보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갑과 을은 물론이고 온갖 한자어에 법률 용어까지 마치 소비자가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쓰기로 작정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바로 이 애매하고 모호한 약관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명확하고 쉬운 설계도는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설계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시공사와의 관계일 텐데요. 지금 의료계와 보험업계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손보험사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갈등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당신에게 미칠 영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죠?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더 까다로워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당신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10번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지금까지는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받았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정말 10번의 치료가 다 필요했나요? 과잉 진료는 아닌가요? 라며 현미경 심사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병원에서 주장하는 진료비와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 사이의 이견이 커지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삭감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사이에 낀 소비자만 피곤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AXA 손해보험에서 운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운전 습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5년 연속으로 음주운전이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법규를 강화하고 단속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주 확고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사고 예방 장치라는 걸 보여주죠.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보험 산업이라는 오래된 저택이 스마트홈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망보험금 신탁, 간병인 연결, 프리미엄 요양시설 같은 정말 멋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낡은 의료법과 금융규제라는 건축법이 가로막고 다른 쪽에서는 의료계나 정비업계 같은 시공사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대공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리모델링의 성공은 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와 의료계,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쉬운 약관이라는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의 결과가 바로 앞으로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전망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더미 속에서 아주 특별한 여행자 보험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입비는 친절이고 보장 한도는 무제한인 보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글쓴이가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막막했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현지인들의 작은 친절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경험을 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서 결국 가장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된다는 걸요. 우리가 돈으로 사는 보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달 돈을 내며 가입하는 수많은 유형의 보험 말고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관심이라는 무형의 보험은 얼마나 쌓아두고 계신가요? 어쩌면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보험이 아닐까요?